예, 고양 시외버스터미널 화재에 이어서 장성 요양병원, 거기에 도곡역 화재까지 요즘 눈만 뜨면 대형 화재 사건이 발생합니다. 인터넷상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이 갑론을박 중에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현직 소방대원이라고 밝힌 분의 글이었는데 무슨 내용인고 하니 구조에 쓰는 신발이 떨어져서 지급을 요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받지를 못했다. 외국 물품 사이트에 가서 장갑을 직접 사서 쓴다. 이런 글들이었습니다. 불 끌어가는 소방관이 장갑을 스스로 구입한다. 이건 믿기지 않는 얘기인데요. 현직 소방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죠. 익명으로 진행합니다. 소방관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화재 진압에 쓰는 장갑을 인터넷에서 직접 샀다는 글, 우리 소방관님도 직접 보셨어요? 저도 읽고 참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많이 공감이 됐다. 그럼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실제로 제 주위 사람들이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장비 구입을 하는 걸 본 적도 있고, 지방에 특히 좀 열악한 그 소도시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구입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장비 충분히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좋은 걸 쓰고 싶어서 하나 더 구입하는 뭐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현직 소방관들 중에 장비가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 정도입니까? 예, 대도시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뭐 부산 같은 경우는 장비가 잘 지급되는 편인데도 예. 방화복 한두 벌에 장갑 한 벌 정도를 몇 년에 걸쳐서 주는데, 장갑 같은 경우는 화재가 자주 나면 6개월, 7개월이면은 거의 다 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그 시구별로 하루에 2-3시간에 한 건 정도 화재가 나는 편이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1년에 최소한 장갑 2벌은 필요하고, 또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유리창을 이제 깨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불을 빨리 끄기 위해서요. 예. 그러면 장갑 속에 뭐 유리 파편이 들어가거나 하면은 그 불을 진화한 후에 또 다른 현장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손상된 그 장갑이나 장비들을 제대로 다 처리 못하고 새 거를 껴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장갑이 1년에 한 짝 지급이 되고. 아닙니다. 1년에 한 짝도 아닙니다. 거의 한 2-3년, 열악한 데는 한 5년에 한 벌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방마다 다르다는 얘기군요. 근데 지금 소방은 지자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 각 지자체 예산에 크게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요즘 지자체들이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크게 표가 안 나는 그런 안전이나 재난 쪽에는 거의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참 듣고도 믿기지가 않는데, 제가 이제 장비를 전체적으로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는 방화복이 있을 거고, 신발, 두건, 헬멧, 무전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크게 장비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내 몸을 불로부터 막아주는 방화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숨을 쉴 수 있게 만드는 공기호흡 장비가 있습니다. 예. 근데 몇 년 전에 그 구조자들한테 자기 호흡기를 주고 현장에서 순직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뉴스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공기호흡기가 너무 부족했는데 다행히 그 사건이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예. 공기호흡기는 그나마 이제 1인당 하나씩 거의 지급이 됩니다. 모자라도 이 2명에서 하나를 교대에서 쓸 수 있을 정도 되거든요. 아니, 2명이서 하나 쓰는 것도 이게 공기호흡기면은 생명선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차피 화재를 현장에 들어가서 한 20-30분 활동을 하면 지쳐가지고 더 이상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쉬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방화 장비 같은 경우는 1인당 하나씩 지급이 안 되면 절대적으로 제 자신한테 생명 위협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심각한 거죠. 예. 또 재밌는 게 예.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한 일이지만 서로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 가끔 남의 것을 가져가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몰래 이건 참 웃으면서도 씁쓸한 웃음인데 말 안 하고 슬쩍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급하니까. 그러니까 빌려가는 식으로 까먹고 안 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소방관들의 생명은 곧 국민의 생명이기도 한데 우리 요즘 안전 우리가 외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래, 방화 장비는 그렇고 소방차나 뭐 소방 사다리 이런 건 괜찮습니까? 소방 차량 같은 경우 전국 평균이 5대 중에 한 대가 이미 폐차시켜야 되는 차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폐차시켜야 되는 차라는 거는 정해져 있나요? 각 장비별로 다르긴 하지만 예. 10년짜리도 있고 15년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걸 넘기는 차량을 계속 쓰고 있고 또 지방 같은 경우는 차량이 되게 작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실리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심하면 한 2분? 2분, 3분이면은 물을 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도 있군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더 심각한데 이거를 담당 소방서나 방재청이나 뭐 이런 곳에 건의 안 해보셨어요? 건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례로 저희가 일을 하는 수당을 받지 않습니까? 수당 받으시죠? 예, 근데 그 수당을 몇 년째 못 받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소방관들이 소송을 해갖고 수당을 달라고 그랬는데 돈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데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들이 다 인사조치되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상에서 누가 장비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해서 자기 스스로 무덤을 타겠습니다. 아니 소방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닌가요? 일단은 저희가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고 또 가장 힘이 없는 조직입니다. 저희는 권력 집단이 아니거든요. 예. 저희가 각 지자체별로 다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 창구라든가 단일화된 그런 힘 같은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용기 내서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현직 소방관의 이야기, 신분 보호를 위해서 익명으로 먼저 만나봤습니다. 소방관이 장갑을 사비로 털어서 사는 현실, 이거 참 듣고도 믿기 어려운 얘기인데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입니다. 예, 우선 혹시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어떤 통계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앞서 익명의 소방관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사실은 소방 자동차의 평균 노후율이 지난 국정감사에 따르면 21.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장비 부족은 좀 편차가 있는데요. 많게는 한 19%에서 적게는 한 7에서 한 10% 정도. 그러니까 방화복이나 두건, 안전화, 장갑 이제 좀 경우에 따라 다르고요. 이 편차라는 것은 지자체별로 편차, 지자체별로 운영이 되니까. 지자체별 편차도 있고요. 장비에 따라서 편차도 장비에 있습니다. 따른 편차도 있고. 예. 그다음에 내구 연한이 초과된 경우도 있습니다. 방화복의 경우 21.7%, 그다음에 두건의 경우는 조금 약하고요. 6% 정도 되고 안전화의 경우도 20.8%, 헬멧이 24.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비나 이런 것들이 좀 노후화 비율이 평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략 한 20% 정도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냥 일부 소방관들이 그냥 개인적인 불만을 토로하는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체적인 통계를 듣고 보니까 그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네. 근데 저희가 어제 소방방재청에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문의를 했습니다. 취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일부의 과장된 얘기를 확대시키는 거다. 지방재정 차이에 따라서 장비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는 있지만 소방장갑이 지급 안 되는 일은 거의 없고 지방소방서에서 어떤 장비 문제로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그러니까 방재청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 소방방재청에 대한 국감 때마다 매년 지적됐던 상황입니다. 매년이요? 네.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란 얘기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소방 장비 구입 재원이 지방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안전장갑은 어느 지역은 태부적인 경우가 있고요. 어느 지역은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화의 경우도 지역에 따라서 노후화되거나 이런 게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마 소방방재청의 기능과 역할을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좀 더 높여야 될 거라고 보고요.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요? 지방 그러니까
그 소방방재청 소속되어 있는 이 그 직원들의 경우 예, 아까 예. 지방자치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중앙에 그러니까 물론 뭐 다 중앙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의 기능 자체를 좀 승격시켜서 이런 그 사실은 목숨을 담보로 이제 많은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하시고 이제 이래서 처우 개선이나 아니면은 이 소방방재청의 기능 자체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예, 예. 이 역할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얼마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제 국가 안전처를 만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방법일 건지에 대한 이게 최상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안전처를 만든다고 해서 안전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보지도 않고요. 실제로 이런 소방방재청이라는 기구가 예. 그 조금 더 많은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권한을 강화시켜주고 예. 이런 차원으로 좀 개편이 되면서 말씀드렸던 이런 지방에서 자치단체 단위마다 예. 이렇게 편차가 있는 부분들을 중앙 단위 메워줘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 걸로 가야 되지 근데 않을까? 김 의원님 지금 이 얘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새삼스럽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처우 개선 안 좋다는 얘기는 우리 이미 알고 있었고 물론 장갑 정도까지는 몰랐습니다만 그러면 네. 국회에서 이거를 좀 일찌감치 이게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건데 일찌감치 이 문제를 좀 나서서 해결해 주실 수는 없었을까요? 결국은 이제 집권하는 세력이 어느 정도의 그 이런 소위 말하는 안전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조직을 확대 개편시켜주느냐의 문제인데 앞서 안전행정부가 탄생되는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그 전 정부부터 마찬가지죠. 계속 오래 지속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개편되고 확대되고 발전되어 오는 과정인데 예. 실제로 안전의 문제는 이제 이전 시대보다는 훨씬 더 이게 광의 개념으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화 산업화되면서 재난재해가 굉장히 형태가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 화학 물질에 의한 대규모 폭발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뭐 고층 건물화 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훨씬 전문적이고 다양해지고 네, 뭐 그러니까 그렇단 말씀이에요. 소방방재청이 탄생될 때의 당시의 상황하고 아하. 점점점 이제 국가가 발전했을 때의 대응 체계가 달라져야 되는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집권 세력 안에서는 좀 이렇게 일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제공해주는 방식이 여전히 미흡한 거는 네. 사실입니다. 물론 지적하셨던 알겠습니다. 것처럼 왜 그 부분에 더 신경을 안 썼냐라는 지적은 받을 수 있지만 예. 그러니까 안전행정부로 가면서 소방방재청을 승격시켜주고 강화시켜줘야 되는데 안전행정부 안에서의 안전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를 늘리는 식으로 탁상공론식의 행정이 이번에 드러나서 문제점으로 다시 제기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흡한 현실 우리가 어떤지 알았으니까요. 이제부터 네. 대안을 개선책을 확실하게 찾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김현 의원까지 만났습니다.